자, 한번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해설위원이셨죠? 해설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부토군 조 회장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위층으로 불러서 봤더니 거기 자신을 줄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나왔다. 예.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과거 사진을 보니 그 여성이 그 여성이다. 요약하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조남욱 회장이 왜 이렇게 안 회장님한테 당시 관심을 기울였는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재벌들이 뭐 복싱은 하나 김승현, 뭐 레슬링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했잖아요. 본인이 태권도 협회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 회장님한테 접근을 해서 로비를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단순히 TV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내가 늘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태권도 대회 끝나고 이틀째니까 네, 천사일권님 알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딱 난 줄 알고 대량 한복 입고 나이트 하시니까 눈에 확 띄었겠네요. 그래서 그 태권도 해설하는 그분이구나 해서 이제 위로 모셔라 해서 모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 얼굴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냐 그렇게들 묻죠. 지금까지는 이제 안 회장님이 줄리를 한 번 본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줄리를 4번을 만났대요. 이게 처음 밝히시는 내용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 어떻게 수요일에 한 번 녹화가 보고 됐기 기억하냐라고 때문에 말하는데 그동안 말씀 안 하셨는데 4번을 보셨어요? 예. 고개를 숙이십니까? 추가 3번이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4번 중에 한 번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만났고 그 만남의 장소에는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나왔다고. 지금까지는 그때 우연히 가게 됐고 자, 소나무님, 여기는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없어요. 예. 뭐 어떻게 하면 좌파고 어떻게 하면 우파입니까? 여기는 상식파입니다. 예, 대파든 양파든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어요.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여성이 자기를 줄리라고 소개해서 어떤 대학에서 강사라고 하길래 그 대학에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 그런 일화들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분명히 있었고 근데 다만 한 번 본 사람인데 그 얼굴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여러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한 번이라 한 것은 단지 지금 김건희 씨가 줄리가 맞다는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간략하게 그냥 했는 건데. 맞긴 맞다. 그 말하고 그냥 빠지시려고 한 거구나. 예.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날 어디 감방에 보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는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안혜욱 회장님은 태권도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죠. 초등학교 어린이 태권도 연맹 회장이셨고 그 당시에 97년 5월 당시에 또 KBS에서 중계를 했고 개회사도 하고 해설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97년 5월이고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어린이 태권도 대회가 KBS에서 중계가 됐고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97년도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5일까지 하고 5월 6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조남욱 회장을 처음 만나고 줄리를 처음 만난 게 5월 7일이라고 특정을 한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줄리가 김명신이고 지금 김건희다 라고 맨 처음에 그때는 이 전시회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혜욱 회장도 가만 안 둔다 뭐 감방에 보낸다 어쩐다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안혜욱 회장님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안혜욱 회장이 내가 줄리를 받고 그 줄리가 지금 김명신이고 지금 김건희다. 윤석열의 지금 아내 영부인이 되려고 하는 김건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를 고소고발을 안 합니다. 고소고발을 안 하고 열린공감 뭐 서울의 소리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죠. 왜 당사자를 고소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여러분? 고소하면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또 안 회장님이 또 보통 분이 아닌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민주당 찍는 분도 아니에요. 집도 경북 경산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친민주당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냥 내가 봤던 기억을, 그러니까 마이웨이지, 나의 길을 가련다예요. 내가 본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민주당 편이고 국힘당 편이고 좌파고 우파고 대파고 양파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내 본 기억을 말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나를 잡아넣네 어쩌네 이러니까 이것들 봐라. 나는 내 기억에 따라서 증언을 했을 뿐인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기억에 따라서 증언했을 뿐인데 이것들이 나를 건드려? 그리고 내가 인터뷰한 열린 공감을 건드려? 이것들 안 되겠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화요일에 올라오셨죠.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다스베이다도 녹화하고 열린 공감도 나오고 오마이뉴스도 나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깐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줄리의 데뷔전 라마단 르네상스에서 전시회를 한 것을 지금 깐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참 신사인 것이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왜 두 번째와 네 번째 만남은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분 정말 머리 비상하신 분이에요. 둘째, 넷째. 야, 니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여기까지만 한다. 여기까지만 하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 이렇게 지금 사인을 주는 거예요. 둘째와 넷째는 지금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시크릿하고 이 상당히 폭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뭐겠습니까, 그게? 예? 제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기는 합니다만은 뭐겠냐고요. 예. HH님 정답. 그게 아닌 다음에야 왜 회장님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HH님이 정답을 말하신 것 같아. 그렇지. 개까칠님 정답. 했어. 안 회장님이 뭐 직접 그 접대를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카콜라님 그까지 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홍카콜라님 오셨네. 아, 시사의 정말 유명해집니다. 네, 우리 홍카콜라님 오셨습니다. 요즘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신 것 같던데, 홍카콜라님. 윤석열 만나갖고 저녁 식사하시더니 뭐라고 했던가요? 예? 무례하다고 했나? 괘씸하다고 했나?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무례하다? 괘씸하다? 아닌데? 갑자기 방자하다. 예. 방자하다. 예?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다. 사극 찍는 줄 알았어. 홍카콜라님 화 많이 나셨던데 보니까. 방자하다. 자, 계속 봅시다. 다시. 잘못 건드렸구나. 예. 잘못 건드린 거예요, 진짜. 말해봐야 되겠다. 예. 노나무 회장하고도 여러 번 만났고. 그 이후로. 예. 예. 내가 거의 태권도 고위직들하고도 연결시켜서 조남욱 회장하고 뭐 요정에서 전심 수사도 자주 했고 여러 사람이 왕래가 이제 시작됐죠. 그냥 내가 봤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내시려고 그 뒷이야기는 안 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예, 안 했죠. 그래도 다 하나 안 하고 한 반쯤 더 할까 싶어요. 반쯤만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방금 강진구 기자가 얘기한 것은 태권도 대표를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만났다는 거죠. 아, 그럼요. 여러 수십 명이 교류하고 있죠. 그러면 첫날은 그렇게 만나고 끝났어요. 예. 그 다음은 어디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다음 받는 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난 것은 이제 회장님이 얘기할 수 없다고 하고요. 예. 또 세 번째는 그해 가을쯤 돼서 줄리가 전시회를 했어요. 아마다 호텔에 2층 그 회랑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생애 처음의 전시회를 그때 했습니다. 자, 2층 회랑이라고 하죠. 어제 우리 새로운 제보자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1층인데 거기가 원래 2층이다. 원래 경사진대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지하 1층처럼 돼 있고 사람들이 보통 봤을 때 1층처럼 보이는 곳이 그곳이 2층이다. 그 2층이 회랑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만남이 97년 5월 달이었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세 번째 만난 건데 두 번째 만남이 있긴 있었으나 그건 지금 설명하고 싶지 않고 네. 세 번째 만남이 또 있었는데 그건 97년 가을로 기억을 하신다. 가을에 네. 그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니까 조남욱 회장은 아직 안 왔고 거기 줄리가 있고 줄리가 우리 엄마라고 소개해가지고 그 최원순 씨하고도 인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삼문통은 조 회장과 태권도 관련해서 교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고 아, 여러 차례. 그래서 이제 중요 인사로 취급을 받았으니 첫 번째 전시에 초대를 한 거겠죠. 예.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2층에서 만나신 거예요? 예, 거기 2층가 3층 올라가는 데가 그럴 겁니다. 거기 1층 커피숍에서 올라가가 하면 거기 계단 밑으로 해서 이렇게 넓은 회랑이 있어요. 거기다가 벽에 이제 대리석 빼기고 이런데 거기다가 이 작품들 쭉 걸어놓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게 본인의 첫 번째 전시회라고 하던가요? 첫 번째 전시회를 했죠. 아직까지 경험이 미숙하고 하니까. 내가 특별히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남욱 회장하고 일행이 왔어요. 꽃을 가지고 와서 예. 이제 이렇게 최원순 씨하고 이제 이렇게 줄리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꽂아주니까 꽃을 꽂아주니까 네. 예, 손님들에게. 행사를 친견 처음 하니까 우리처럼 행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 꽃을 갖다가 요걸 갖다 딱 부착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장치가 없어요. 꽃이. 예. 그리고 그냥 꼽으니까 이게 쑥 빠져서 떨어지거잖아요. 줄리 엄마가 당황해서 내가 그 꽃을 주워가지고 요런 거는 다음부터는 요거 하지 말고 조화나 리본으로 해라고 그러면서 요번에는 내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요 끝을 이렇게 이제 U자로 들어가 있고 제가 조남욱 회장도 꼽아주고 다른 사람도 해줬죠. 야, 이거는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공개적으로? 예. 네 번째가 또 있어요, 근데? 카페에서 만난 거죠. 네 번째도 뭐 별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도 만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여러 사람이 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 세 번째고 예. 세 번째도 있고 첫 번째도 있고 그랬죠. 첫 번째도 여러 사람이 같이 봤고 여러 사람이 같이 두 가지고. 번째, 네 번째는 여러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뭐 몇 명씩은 됐죠. 여러 사람이었는데 그랬어요? 예. 그 네 번째 카페에서 만날 때는 이제 그 줄리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왜 줄리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유래를 설명했던 친구 있죠. 첫 번째 만남에서 예. 원래는 주얼리였다가 주얼리였다. 예. 줄리라고 예명이 바뀌었다라고 오늘 진짜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줄리라는 이름은 엄마가 지어줬다. 엄마가 지어줬다고 예.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때 들으셨어요? 예, 그럼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데 근데 여러분 엄마가 딸한테 예명을 지어주는 게 좀 익숙합니까? 어떻게 하면 딸의 예명을 지어줄까요? 딸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엄마가 딸의 예명을 지어주는 경우가 이게 흔한 경우인가요? 주얼리, 보석처럼 빛나라고 해서 주얼리라고 지어줬다는 거죠. 이게 지난 수요일에 녹화한 거니까 이제 이때 처음 얘기한 거죠. 최은순이 김명신에게 주얼리라는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얼리야라고 부르니까 이제 빨리 부르다 보니까 줄리야. 그래서 줄리가 됐다. 예. 원래는 보석이었는데 주얼리, 보석이었는데 그래서 줄리가 됐다. 당사자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지어줬다. 엄마가 지어줬다. 두 번째, 네 번째는 이야기 못 하시는 이유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대택 선생께서 2년 전부터 서울의 소리에서 초심님이 참 수고하셨죠. 2년 전부터 정대택 선생과 또 노덕봉 선생이 나오셔서 계속해서 방송하고 최원순의 범죄 그리고 김건희 그 당시 김명신의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대택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다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다. 정대택 선생이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진짜 큰일 하신 겁니다. 그것을 또 확대 생산해낸 그 열린공감도 역할을 많이 하신 거지만 진짜 서울의 소리와 정대택 선생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 자꾸 묻지 마세요. 그거는 저 대본에 때가 되면 내가 되면 김건희 씨 쪽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어, 고발을 하면 안 회장님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가서는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날도 내가 가서 그 방명록도 다 쓰고 그러고 또 사진도 같이 찍고 사진도 그럼요. 세 번째 전시 그거보다 더 전시회 때. 중요한 거는 작품 하나를 40만 원 주고 샀어요.
회장님하고 동행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 그러니까 97년도에 4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요즘 하면 몇백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97년에 40만 원 주고 안 회장님하고 같이 간 동료가 40만 원 주고 작품을 샀고, 거기에 또 최은순이가 또 우리 딸 첫 데뷔전 하는데 처음 작품을 팔았다고 좋아서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안 회장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웁니다. 한번 보세요. 하고 또 연락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 생애 처음 팔았다고 해서 또 K 줄리 엄마가 감격해가지고 그랬지. 고맙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자, 그러면 그게 그 어디 있는지를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그림 여전히 있나요? 그렇죠. 있죠. 오, 야. 그 전시회에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자, 이 그림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안혜욱 회장님이 이 동료분이 지인분이 이 그림을 샀잖아요. 지금도 연락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미 확보해 놨을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행분이 미치겠다 여섯 분 진짜. 가셨다고. 6명 정도. 그러니까 목격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고소고발을 못하지.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M1 열린공감 고소하고 서울의 소리 고소하고 그러는 거죠. 아.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그림을 샀고 아. 그 그림을 산 분하고는 지금도 연락이 되고 그럼. 처음에 아이고, 회장님이 못잠 이제 줬노. 말씀하셨을 때 대단히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닐까? 사진이 있을 의구심을 가진 가능성도 사람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근데 찍은 이제 사진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고 여러 번에 걸쳐 본 사람들이 복수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연락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럼 그 그럼 당시에는 원체 상계 단체장 모두를 김문용 씨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은용, 예. IOC 예. 위원. 차마 거기 가서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벼르다 막 그게 무산되고 말았어. 아, 그분이 태권도도 지고 있었죠. 예. 김은용 IOC 위원이. 그리고 세계 태권도 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 대표 장을 모두 다 같이 하고 아. 겸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게 무산되긴 했다. 예.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을 만났다 같이. 아 여러 사람 만났죠. 그리고 그 중에 본인을 줄리려고 했던 녀석을 4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내 기억은 참되게 절대로 아니다. 아이고 처음에 갔던 날 명함도 서로 주고받고 다 하고 거기 나와있던 국세수 직원하고도 명함 주고받고 뒤에 또 검사가 한 무리 와가지고 있고 검사가 또 뒤에 한 무리가 있었어요? 검사 노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이 검사인 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검사로 그렇대 그런 자기들이? 알죠. 예.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신 거예요? 뭐 인사를 나누고 했죠. 아, 갑자기 그 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 안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안 회장님이 제 고향 분이시거든요. 저도 경북, 경산, 대구 이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경산에 살았던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가깝더라고요. 어딘지를 제가 정확히 아는데 내가 라마단 르네상스 가가지고 조나무 회장하고 술도 묻고 줄리하고 밥도 묻고 어이 다 했어 임마 어이 그거 생각나요? 대표로 한 명 두 명인가 했는 거 같고 이쪽에 뭐 조나무 회장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알았죠. 아, 또 지나가면서 이쪽은 어디 검사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뭐 태권도 회장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인사도 그쪽- 시키고. 그래 내가 처음에 딱 하니까 또 태권도 시범을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그리고요 지금 안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진짜 너무 디테일합니다. 심리학자나 범죄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봐도요 이런 얘기 이런 증언하면 이거 100% 사실이다. 디테일할 수가 없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거침없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요. 태권도 시범 보여달라 걔가 시범 보여줬다잖아요. 그건 내가 제일 대자인데 당신 해라 하니까 사복 입고 바지 찢어 못한다고 나는 걔랑 한복 입었으니까 내보고 하래. 근데 발차기 두 번 딱 차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 그 태권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야, 이거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6층에서 회장님의 이해 발차기를 본 사람이 이거네요. 하고 옆차기하고 탁 차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면. 테이블마다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밴드가 와가지고 예. 노래를 누구한테 하라고? 테이블마다 대표로 한 명씩 나와서 한 명씩 하라고. 나와서 재밌게 놀았네. 그러면 그쪽에 한 사람이 하고 예. 우리 테이블이 하라니까
그 줄리 보고 하라 그랬지 하니까 난 노래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여자분도 잘 친구분도 그 시원찮고 그래 내가 나가서 노래를 이걸 못할 수가 없는 사건이네. 예. 부른 노래가 배우의 비 내리는 명동거리입니다. 아니 무슨 노래를 한지 다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몇십 년 전이지만 20년, 25년 가까이 24년 정도 됐죠. 전인데 배호의 비 내리는 명동거리를 불렀다지 않습니까? 자기 테이블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 사건 자체는 아주 분명하게 기억나겠네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관계가 이어졌다. 예, 그럼요. 뭐 웬만한 그런 사람은 그 생애 처음 하는 행사에 초청하겠습니까? 그 초청을. 4번이나 오셨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건 기억의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는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영신아, 아닙니까? 예. 영신아 그 듣고 사진이 있냐? 혹시 누군가에게 남아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한두 장 안 있겠습니까? 해보세요. 이게 진짜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사진이 있으면 최고인데 하니까 대한민국에 한두 장 안 남아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확보해 놨을 수도 있지롱? 요런 느낌으로 좀 전에 저는 들었어요.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는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진이 혹시 누군가에게 남아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한두 장 안 있겠습니까? 뭔가 대박이야, 대박. 더 이상 묻진 진짜. 않겠습니다. 예. 네. 이거 이거 양상이 다른데 그럼? 이제 사진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뭐. 양상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왜 게임 끝나냐면 김건희가 김명신이요. 그 당시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뭐 술집 다녔다 접대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그때부터 조남욱을 알았고 신무정이라는 사람을 알았고 윤석열과 이렇게 알게 돼서 관계가 됐고 그때부터 무속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영부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무속인들이 지금 마치 무슨 2차 돈도 아니고 국사를 꿈꾸고 있고 지금 또다시 최순실 시즌2를 벌리고 있다는 게 그때부터 이제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가 줄리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김건희는 조남욱 회장을 알기는 안다. 그러나 그때는 난 학생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난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은 못하는 거예요. 부인은 못하는데 줄리는 아니랍니다. 근데 줄리를 봤다는 사람이 나오고 이 고등학교 졸업사진부터 해서 과거의 사진들 이 페이스오프 된 사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의 김건희가 얘라고? 나 얘 아는데? 하고 한두 사람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혜욱 회장님도 나오고 세너니님도 나오고 또 이 제보자님도 나오신 거죠. 라마다 르네상스에 20년을 근무했어요. 20년을. 그러니까 그 호텔 사정을 너무 잘 알죠. 어제 거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회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조 회장님이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라고 하잖아요. 회장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셨을 것이고 20년을 근무하셨으니까 그래서 괜히 상당히 고민하다가 저한테도 여러 번 고민하다가 톡을 날리셨더라고요. 그냥 시청자 전화 참여 코너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시청자 전화 참여한다고 이제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하고 카톡 아이디 알려드리고요. 메시지를 주세요 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기억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쑥스러움이 참 많으신가 했는데 아니 갑자기 제가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20년 동안 일했거든요 이러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어제 올려드린 겁니다. 하루 만에 17만에 18만의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회장님 이 증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씨가 조남욱 회장을 처음 만난 걸 2004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회장님이 그 줄리를 처음 만난 건 97년이에요. 그러니까요. 1997년부터 라마다 르네상스를 빌려줘가지고 전시회장을 왜 열어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한다고 뭐 조선일보인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 했던데 6층은 올라가면 기계실 공조실 맞습니다. 맞는데 우측 절반은 기계실이고 좌측 절반이 조남욱 회장 사무실과
연회장. 연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원래 공조실 기계실이었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절반만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런 시설이 있었다. 라마다 소리보다 언니, 시원찮아요, 그거 먹고 먹고. 라마다 언니 좋네요. 회장님은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조사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못할 것이다. 저희 열린공감TV는 고발이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안 회장님은 고발을 안 안 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회장님을 고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안 회장님한테는 아직 연락 안 왔어요? 경찰서에서? 여기서 경찰서에서 왜 연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고발을 안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고발 안 하고 언론사에는 재갈을 물리려고 하죠. 절대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언론사를 고소를 하는 거죠. 안 회장님은 만만해 보이지 않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안 건드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죠. 그 김재원이 말단한 어리숙한 노인네한테 뭐하러 연락하고 있습니까? 아 진짜 웃음소리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네. 지금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의원님? 네, 제대로 걸렸어요. 제가. 네. 어리숙하다고 했는데 예. 아 좀 다 쌓아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 뺀질이 김재원 고향도 내가 좀 이따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나도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괜히 그 형사도 도와주고 내가 해줘가지고 와 함철홍님 오셨네요. K줄리 반갑습니다. 가족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양평 미라클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내가 잡귀신 미라클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잡귀신. 아니, 안 회장님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하고 계셔가지고 굳이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데 저희는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회장님 증언을 토대로 사력을 다해서 저희는 증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김어준 씨의 웃음소리가 매력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진짜 듣기 힘들거든요. 그 웃음소리 때문에 사실 거슬려서도 잘 못 들어요 저는. 근데 그게 매력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 야, 참 서로 취향이 다 다르십니다. 이제 이런 웃음 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집 중이세요? 네. 야. 저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권력을 잡으면 가만 안 둔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장님이 좀 주세요 이렇게 증거 될 만한 어떤 단서나 뭐 이렇게 여기 안 회장님께서 나오시니까 가보라든가 지금 아이고, 보여드리는 나중에 거예요. 구치소가 있으면 내가 가서 그냥 구치소가 있어요? 자, 요 안 회장님 얘기가 1부고요. 그러니까 2부가 하나 있어요. 건진법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무속인들 이야기 나옵니다. 건진법사라는 양반이 이제 윤석열 선대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이런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죠. 이 양반이 일광조계종이라는 종파 소속인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건진법사를 가장 먼저 일광조계종이 찾아가서 취재한 것이 열린공감TV야. 네. 작년 10월에 어떻게 그렇게 또 거기를 갔어? 아니요, 저는 건진이라고 센 무당이 있는데 그 충주에 절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처음부터 센 무당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윤석열 후보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의 제보를 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충주에 그 일광사라고 하는 절에 갔는데 건진은 없었는데 네. 건진을 어릴 때 걷어서 키웠던 스승이 있었어요. 네, 스승이자 해우 아버지는 해우 스님. 배우스님. 근데 그 해우 스님이 너무 해맑으셔가지고 네. 본인이 알고 있는 건진에 대한 모든 정보들, 심지어 건진한테 그 전화로 연결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도 시켜주시고, 그렇지.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건진 전화번호를. 열린공감이 작년 7월에 이 해우 스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 7월에 이미 확보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우 스님 찾아가서 이 해우 스님이라는 사람이 건진법사를 어릴 때부터 키우고 스승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 뭐 신내림을 받았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신내림을 받았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해우 스님이 강진구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해맑아가지고 사실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야 건진이냐?
여기 뭐 유튜브인가 뭐 찾아왔다. 너에 대해서 묻는다. 뭐 이러면서 아니 뭐 내가 뭐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뭐 아이고 아무 얘기 하지 마세요. 전화 찾아왔으면 아마 좌파 유튜버일 건데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얘기했냐고 막 다 보셨죠? 이 해우스님이라는 사람도 참 웃기는 양반 같아요. 근데 해우스님의 차 뒷번호가 몇 번이다? 5번. 이 사람들은 이 오방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무속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차 뒷번호 해우스님의 차 뒷번호 5번.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그 지하 호실도 끝자리가 5번.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전화번호 끝자리도 5번. 휴대폰 번호도 5번. 최현순도 5번. 윤석열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뒷번호도 5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건희 전화번호 어디 갔냐? 네, 김건희 끝번호가 어디 갔지? 아무튼 끝번호 여기 있다. 김건희 끝번호 5번이에요, 여러분. 010 땡땡땡땡땡땡땡 5.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김건희가 대통령 되면요, 예, 김오주는 좀 심했다. 그건 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로호 발사할 때, 나로호 얼마 전에 발사했죠. 나로호 발사할 때, 예? 택일하고 손 없는 날 택일하고 구판 벌리고 작두 타고 나로 껍데기에 부적 붙이고 이럴 거예요. 예?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를 만나고 또 철학자이면서 석학인 마이클 샌델을 만나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이 윤석열이는 천공 만나고 건진 만나고 소가죽 뺏기는 건진 만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 건진 법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재밌다 이거. 10월달 3개월 전에 인터뷰를 해둔 게 있어요. 그 해오스님이라는 이 일광조계종을 창시하신 분이 너무 해맑게 본인의 자랑을 쭉 하시다가 김건희 씨와의 일화도 막 얘기를 해줘요. 그 대목을 잠깐 들어볼게요. 기술의 전당 행사는 스님이 출근하시는 행사들은 다 잘 됐습니까? 잘 되는 안 되는지는 모르죠. 그냥 그 직전만 가서도 한 번씩 해줬으니까 3번 가서 해줬어 내가. 3번에. 김건희 보사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친구에서 내가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기술의 전당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구에 대해서 좀 그래, 누가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김건희 보사가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이제 처음에는 예술의 전당에 그 초점장을 내가 받았어. 초점장을. 처음 대원할 때. 그래 가서 저기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그때 무슨 행사인지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좀 숨이 와서 이게 원만히 이걸 수입이 한번 저기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중에서 일부를 딱 자른 건데 뭐냐면 김건희 씨하고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요지는 예술의 전당 행사에 갔고 그런 행사 3번 초대받아서 축원해줬다. 그렇죠. 네. 김건희 씨 행사에 초대받아 갔다는 거예요. 축원해주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코바나 콘텐츠가 2018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해요. 건진법사가 소속돼 있던 종파의 창시자이자 건진법사를 키웠다고 하는 해오스님을 초대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해오스님이 이제 뭐 기다려봐 하고 건진법사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죠? 네. 근데 보여주는 거죠. 내가 건진을 안다는 걸. 아주 친절하고 해맑은 양반이야. 여기 어떤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하나? 여기 와서 너를 자꾸 찾는다. 여기 와서 너를 자꾸 찾는다. 뭐 윤석열이 내가 건진이 보고 내가
윤석열이 좀 똑바로 세우라고 내가 자꾸 부추기고 있는데 아니 스님 그냥 모른다 그러세요. 왜 모른다고 그래. 뭐, 그 사람들 내 옆에 앉았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건지가 어떻게 윤석열을 고문이 되고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오면 무조건 모른다 그러세요. 알았어.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 진짜 해맑죠? 올바르고 너 죽을 친 사람 아니잖아. 해맑은 아저씨 아니에요? 예. 지금 봐도 저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건진 법사를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해우 스님은 건진이보다는 내가 좀 더 센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지.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막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그러면서 과시, 이제 자기 과시. 건진이는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이렇게 오는 애야라고 하는 걸 저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시게 된 거구나. 네. 야, 웬 유튜버가 와서, 야, 건진이 너를 자꾸 찾는다? 그래서 전화를 미치겠다, 중간해가지고 그 윤석열 얘기 그거 보면 그러니까 아이. 언론에 아무 얘기 하지 말라고. 너 거짓말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사이라는 게 여기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해우 스님이 정말 해맑으신 분이었는데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는 모든 걸 다 얻고 하산을 했는데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 네. 걱정이 전화 됐나 왔어요. 봐. 네, 예. 그렇죠. 건진법사가 이게 네.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다시 전화를 했어. 이번에는 이제 건진법사라는 분이 거꾸로 전화한 거예요. 네. 근데 옆에 또 계속 앉아 있었지? 맞아, 되게 맞아. 재밌는 상황이야 이게. 보세요. 예 스님. 그럼 뭐만 물어봤어요 그놈들이? 그놈들이. 어떻게 건진이를 아느냐 우리 건진이 내가 키웠으니까 알지 어떻게 하니. 그랬지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알아야 제가 배우지. 윤석열에 대해서 뭐 저기 저 그런 거 어떻게 묻는 거는 모른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럼 근데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내가 대답해. 그래. 나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물어요? 너를 많이 아는 것 같아. 하여튼 나한테서 그래 열심히 살자라고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뿐이야. 예. 예.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차 다시 전화를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다들 정법, 천공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은 거는 건진이가 제일 센 무당이라고 들었어요. 아 듣기로는. 네. 그래서 어쨌든 해우 스님이 저희를 믿고 알려주신 전화번호로 건진 법사하고 이제 다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다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양재동 그 캠프에서 양재동 캠프요? 예, 양재동 캠프에서 우리 그 양재동에도 캠프가 있나요? 양재동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캠프죠.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네. 그럼 김건희 씨 쪽은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그걸 왜 내가 대답을 해야 되죠? 아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취재를 했던 말든 예. 그걸 왜 내가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네, 이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게.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모른다, 관계없다, 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 그걸 내가 대답해야 되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긍정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대답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알아서 그럼 취재를 하세요. 저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김의겸 의원이 뉴스공장에서 나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건진법사의 딸이 2013년 이미 코바나 콘텐츠의 행사에 스텝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딸이 윤석열 캠프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에서 SNS와 사진 촬영을 올해 초까지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코바나 콘텐츠가 했던 행사에 참여했던 딸의 사진이라는 겁니다. 점핑하고 딱 뛰는 순간에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딸의 페이스북에 보면 코바나 콘텐츠가 연결돼 있고. 네. 열광사.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저 건진 법사가 저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네. 지방으로 도피했던 것으로 알아요. 한동안. 네. 그러다가 다시 복귀를 했다가 다시 이제 세계일보 이제 터지면서 다시 또 잠적 중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계일보가 보도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반이라는 겁니다. 자, 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건진이에요. 정권 교체! 자, 사진 찍어요.
자, 건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윤석열도 그렇고 캠프에서는 이 사람은 정식 그 선대위의 사람이 아니다. 그냥 뭐 회의할 때 누구 아름아름으로 한두 번 왔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죠. 한두 번 온 사람이 후보의 등에 손을 얹고 이 모든 상황을 지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 유대팀들 시작해서 사진 좀 찍고. 여기 보세요. 딴거부터 여기 와서 빨리 가서 사진 좀 찍고. 여기 장난치들 우리 베트남 뭐 이렇게 몽고 이런 데서 여기 사진 좀 찍어주시죠. 자, 당연히 나섰습니까?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자, 윤석열! 우리 저기 뭐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윤석열! 저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요 눈빛을 잘 보십시오. 요 눈빛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어디 갔지? 아, 그 사진이 사라졌다. 사진을 못 찾겠다. 네. 아, 그걸 못 찾겠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뭐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윤석열! 저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중요한 사람 아니라고 이제 캠프에서 해명했는데 네. 저 양반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일로 소개하고 사진 찍으라 하고 빨리 오라고 하잖아. 캠프를 지휘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양반이 무속인이거든요. 네, 그냥 무속인이 아니고 해우 스님에 따르면 이미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간병을 하다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해우스님 얘기로는. 해우 스님 말에 따르면 고등학교 건진이 때? 고등학교 때 신내림을 고등학교 받았고 때 신내림을 받았다. 이미 젊은 시절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법당을 차려놓고 있을 때 재벌들이 찾아와서 점을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미 굉장히 그 세계에서는 꽤 유명한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진이라는 사람을 누가 선대위에 이런 위치에 꽂아 넣었을까요? 100% 아닙니까? 김건희죠, 김건희. 김건희가 건진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것만 해도 9년 전까지도 알고 있는, 9년 전에도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그 소가죽 뺏긴 그 인간이에요. 제가 이 아침부터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약간 그 모자이크 처리가 살짝 된 거라서 아닙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아침에 보여드리기에는 또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소를요 마취를 시켜가지고 생으로 머리만 빼고 나머지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가 마취해서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냥 마취를 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데도. 근데 마취가 깰 때쯤에는 이 뭐 부르르 떨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겠죠. 그거를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 그러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내놓고 죽는 건데, 그런 짓을 한 이 충북인가 어디에서 그 한 행사인데요. 그래서 이거 뭐 벌금 맞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당시에 그 충북시장도 한나라당 시장이었는데,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자, 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심무정의 얼굴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작긴 합니다만은, 자, 조남욱 회장과 찍은, 자, 이 얼굴입니다. 심무정, 본명은 심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건희와 윤석열, 조남욱, 그리고 동부전기산업의 황하영, 지금 김건희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황땡땡, 아들 황땡땡이 지금 김건희를 수행하고 있죠. 이 사람이 모든 이 인연들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새로운 제보자, 우리 라마다 언니, 라마다 르네상스 20년 근무하신 라마다 언니, 자, 라마다 언니 좋네요. 라마다 언니의 말에 의하면 조남욱 회장은 항상 가까이에, 항상 곁에 이 사복을 입은 스님이 있었다. 사복 입은 스님이 있었다. 이 사람이에요. 신무정.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 한복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일반 옷 같죠? 네, 이 사람이 모든 이 김건희와 조 회장과 황 회장과 또 윤석열과의 중심에 있었고 또 조남욱은 그 당시에 지금 다이어리가 수십 년치 다이어리가 장인수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앞으로 많은 것이 밝혀질 겁니다. 대선 전까지 해도 그 메인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이 밝혀질 겁니다. 조남욱의 수십 년치 다이어리가 스트레이트 팀의 장인수 기자에게 지금 넘어갔다. 제가 이제 저녁 그 MBC 저녁 뉴스는 빼놓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정 스님이라는 본명은 심힐이고요.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건진법사는 얼굴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못 찾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이 사기꾼이라고 하면 될라나. 정말 사진 멋있게 찍었어요.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와, 정말 막 도인 같죠? 여러분, 도인 같죠? 예, 그리고 연세도 상당히 많아 보이시죠? 예, 예, 천공입니다. 천공. 이분이요. 일단 사진만 봐도 뭔가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경북 경주 태생이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0년대 태생입니다. 64년생인가 그래. 50대입니다. 50대 이 양반이. 50대예요. 50대. 아직 60도 환갑도 안 됐어요. 환갑도 안 됐는데 이러고 있어요. 한 70은 넘어 보이지 않습니까? 64년생인가 뭐 63년생인가 그래요. 예. 60 몇 년생이에요.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더라고요. 아직 환갑도 안 됐어요. 50대. 이런 인간들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 주변에 있다고요. 유승민 당시 후보가 윤석열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천공이라고 아십니까? 하니까. 예? 아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정법 강의를 들어보거나 얘기해라. 그 사람 이상한 사기꾼 아니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요,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이지. 이제 뭐 국사를 논할 때마다 이것들이 날짜 태기라고 손 없는 날 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정말 큰일 나요. 뭐 천상 사기꾼 포스 아닙니까? 자, 천공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천공. 요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무조건 당선해요. 자, 무조건 당선. 이것도 또 윤석열 편을 들었다라고 해갖고 나 윤석열 앞제비라고 날 보고 갈라. 내한테 꼭 이 보세요. 이 양반이 50대예요. 50대. 물으면 윤석열을 물어요. 윤석열 풀어줘야지. 이재명을 물으면 이재명이 풀어줄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물으면 누구든지 풀어주는 나는 이 대한민국의 멘토고 인류의 스승으로 왔지. 누구 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인류의 스승으로 왔지. 선대를 지금 이렇게 꾸리잖아요. 인류의 스승으로 왔지. 내가 뭐 누구를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인류의 스승으로 왔어요. 선대위를 꾸리면 선대위는 나라 살림꾼들이 선대위가 돼야 됩니다. 요렇게 이해를 하고 쳐다보면 보입니다. 수장은 누가 하고 이렇게 여기서 조금 헐뜯는 사람은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이거 빼내. 자, 요게 뭐냐면 요때가 언제냐면요. 김종인을 영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였어요. 김종인을 그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래서
천공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요, 이동할 때마다 이 정법 강의를 듣는답니다. 이동할 때마다. 차에서 이동할 때마다 이걸 듣고 다닌답니다. 윤핵관이 증언한 내용인데요. 윤석열이도 천공수생의 정법 강의를 보면서 이동을 한답니다. 예. 대통령이 무주권이 대통령이 된대요. 무주권 대통령이 될 것이야. 그걸 막 모셔오려고 그러면 안 돼. 습관이 있죠. 뭐 이런 습관이 있죠. 그래도 모시는 척은 해도 돼요. 근데도 빼면 2번 딱 해보고 아니면 놔야 돼. 자, 요게 김종인을 모시는 척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욕먹기 때문에 모시는 척은 해야 되고 한 2번 정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놔버려야 돼. 그냥 가야 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소름 끼치죠? 보세요. 2번. 우리 국민들 그런 거 있죠? 속담에 2번까지는 용서해도 3번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철칙으로 지켜야 돼. 만약에 3번까지 해가지고 모셔왔다. 이건 사고가 딱 나서 내가 그만한 데미지를 입어야 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소름. 선거운동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선대위 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만찬회동에서도 끝내 거리를 좁히지 못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사실상 결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일단 비워둔 채 선대위를 먼저 가동한 겁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천공수생의 말씀을 열심히 가동을 시작한 들었거든요. 윤석열 선대위가 김 전 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네, 그대로 갔잖아요. 당신이 열심히 한다면 무조건 대통령 자리는 당신이 하게 될 것이야. 이야, 마지막 말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신이 열심히 한다면 무조건 대통령 자리는 당신이 하게 될 것이야. 자, 당신이 열심히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당신이 열심히 한다면 뭐라고 했냐? 무조건 대통령 자리는 당신이 하게 될 것이야. 당신이 열심히만 하게 된다면 무조건 대통령 자리는 당신이 하게 될 것이야. 야, 이 말은 나도 하겠는데요. 나도 무당하겠는데. 나도 스승하겠는데. 여러분이 열심히만 하면은 무조건 부자가 될 것이야. 당신이 돈을 열심히 벌기만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될 것이야. 누군들 못해? 안 그래요? 예?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러면 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무조건 주택 정책은 해결될 것이야. 그렇지 않나요? 예. 빈부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빈부격차를 열심히 해소하게 되면은 무조건 빈부격차가 해소될 것이야. 그 말이지 뭐.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세상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백자 노래 한번 들읍시다. 예, 가수 백자님의 자, 촛불 공연, 자, 코바가 컨텐츠송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기자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회사에 들어갈 때 다 이렇게 해요. 코박고 황급히 들어가는 우린 코바가 컨텐츠. 지하에 있어요. 3층에서 방금 내려왔어요. 훈련 현장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화생방 훈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는 회사에 들어갈 때 다 이렇게 해요. 뒷덜목 잡고 그냥 코박고 방금 들어가는 우리 코바가 컨텐츠.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납치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